지금부터 경제전망 2022년 5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이완석 부총재보와 김웅 조사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고 이완석입니다. 오늘 발표한 한국은행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망의 전제가 된 두 개의 주요 대외 여건에 대한 기본 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는 금년 하반기까지 군사적 긴장과 제재가 지속되다가 연말 이후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 차질이 금년 중 계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내년부터 완만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간헐적으로 봉쇄 조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가정에 기초하여 한국은행은 금년 중 경제 성장률을 2.7%, 내년은 2.4%로 전망하였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2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인데, 이는 국내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조치 등과 같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투자가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성장 경로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고, 또 최근 발표된 국내 대기업의 투자 계획이 원활히 집행된다면 국내 투자가 신성장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거나 중국 봉쇄 조치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잠재해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속도도 지켜봐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물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4.5%, 내년에는 2.9%로 전망되고,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금년 중 3.2%, 내년에는 2.6%로 전망됩니다.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는 지난 2월 전망치 3.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심화, 또 국내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 증대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내년에도 에너지 식량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물가가 3%에 근접한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원자재 가격의 흐름, 또 공급 차질 상황, 소비 회복의 강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물가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해 보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대외 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성장, 물가 모두 전망 경로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김웅 조사국장이 이번 전망의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국장 김웅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망의 주요 전제가 되는 대외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1, 4분기 중 주요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주요국에서 경제활동 재개가 지속되겠으나 중국의 성장 둔화,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과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모두 3.4%로 전제하였습니다. 세계 교육의 경우 서비스 교육이 입국 제한 완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상품 교육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 도입 단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금년 중 지난 전망을 큰 폭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다가 내년 이후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금년 중 성장률을 지난 2월 전망 수준을 다소 하회하는 2.7%로 전망하였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민간 소비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부진과
수출 증가세 약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금년 성장 흐름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민간 소비는 거리두기 해제, 소득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설비 투자는 최근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으나 향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건설 투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부진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 수출은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 중국 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2월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물가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 3.1%를 크게 웃도는 4.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심화 등 대외 요인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증대 등 국내 요인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료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3%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내년 중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은 각각 2% 후반, 2% 중반 수준으로 2월 전망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중 취업자 수는 58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방역 정책 완화 등에 힘입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취업자 수는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883억 달러에 비해 축소된 5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상품 수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며, 서비스 수지는 운송 서비스 호조가 지속되겠으나 방역 조치 완화로 내국인 해외여행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지난 전망 수준을 하회하는 3% 내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40억 달러로 전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와 공급 압력이 모두 확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물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성장의 전망 경로상에는 전쟁이나 감염병 상황, 주요국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전망 보도자료와 경제전망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을 크게 줄였는데 상품 수출 증가율 전망 하락폭은 0.1%포인트 줄인 것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민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셨는데 상품 수입 증가율은 또 하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또 일부 전문기관에서는 중국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에 비춰보면 하는 전망을 보면 중국보다 미국 성장률을 더 크게 하향 조정했는데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예, 최정희 기자님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향 조정됐는데 왜 수출 하향 조정폭이 0.1%에 불과하느냐, 이렇게 작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0.7%포인트 하향 조정해서 3.4% 수준까지 크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수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난번 전망 때 3.4%를 봤는데 이번에 3.3%로 0.1%포인트만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1분기가 저희가 전기 대비로 1분기 GDP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 대비로 3.7%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치는 높고 2분기, 3분기, 4분기는 저희가 낮췄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전망보다 낮춘 그 흐름이 2분기 이후에 수출에 영향을 주면서 1분기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연간 숫자가 그게 크게 그 연간 숫자 조정폭이 적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보다 질문이 미국 성장률이 중국 성장률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죠? 미국이 중국을 앞지를 가능성과 성장세가 미국이 중국을 앞지를 가능성과 그리고 우리가 이번 전망에서 중국보다 미국 성장률을 더 크게 낮춘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중국 성장률은 4.3%로 지난 전보다 0.7%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고요. 미국 성장률은 2.9%로 저희가 0.9%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성장률 조정폭이 더 큰데 지금 어떤 그 전체 중국 성장률을 4.3%까지 낮춘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폭 낮췄던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 성장률을 이렇게 크게 낮춘 이유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미국 경제에 대한 뷰가 약간씩 좀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워낙 크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거다. 그런 어떤 우려 등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미국 성장을 낮추는 패턴도 있고 또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 실적치 효과를 발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미국 성장률이 중국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보다 낮아질 거다. 거기까지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얼마 전에 그 경기 부스팅 정책을 발표도 했지만 중국의 지금 성장률 목표가 5.5%입니다 올해. 그런데 이제 중국의 어떤 지금 방역 조치 때문에 지금 지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으면서 성장이 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래도 4.3%면 저희가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전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전망했는데 그 어떤 미국 성장률과 중국 성장률의 역전 가능성 그것은 지금 좀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잠깐 추가로 지금 상품 수입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지금 소비는 민간 소비는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계속 증가할 거로 보고 있지만 수입 측면에서 보면 수출이 저희가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그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입 부분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투자재, 지금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투자재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 이게 이제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고 건설 투자도 마찬가지고 해서 당초 투자 부분이 예상보다 저희가 하향 조정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수입도 상품 수입도 이렇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정현 기자. 네,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입니다. 저 물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환율이라든지 추경 거리두기 해제 등 이제 물가 상방 요인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그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물가 하방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 이게 물가 하방 요인이 지금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물가의 어떤 지금 저희가 물가 전망치를 상당폭 높였는데 그 1.4%포인트 높여서 4.5%를 전망했는데 좀 자세히 얘기해달라 요인별로.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낮춘 이유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봤을 때는 2월달에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원유 같은 경우 80달러 중반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102달러로 전평을 한 20%가량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상당폭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은 식료품이에요.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국제 식량 가격이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평균 종합 지수로 볼 때 한 유엔에서 발표한 종합 지수 볼 때 60% 가량이 올랐어요. 그러면 전체가 60% 올랐으니까 이건 개별 품목 밀, 뭐 옥수수 다 소맥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나눠 보면은 훨씬 더 증가폭이 커요. 근데 그 부분이 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자 품목으로 보면 아이템으로 보면 가공식품에 영향을 주고 또 가공식품이 또 외식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요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식량 가격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좀 저희가 좀 장기화된다고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뭐죠? 그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하나요? 파종도 안 되고 수확기도 놓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간 전체로 뭐 1년, 2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그 뭐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품목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좀 천천히 이렇게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올라서 뭐 그 지난 4월달 같은 경우는 4.8%까지 올랐고 그 품목별 아이템별로 보면 진짜 광범위하게 올랐고 또 저희가 5월, 6월 아까 총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5%를 웃돌 걸로 지금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해보고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거리두기를 해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생각보다는 지금 좀 강하게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 요인을 다 이번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그 불확실한 부분이 어떤 세계 식량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또 이제 또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나 또 뭐 중국의 어떤 봉쇄 조치다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약간 상방 리스크가 있지 않냐. 왜냐면 저희 가정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 문제가 연말 경에는 좀 약간 좀 완화될 걸로 봤는데 만약에 연말에 완화가 안 된다면 그럼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방 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드니까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요인들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유가가요. 유가는 뭐 하루에도 뭐 10달러씩 내려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5%, 10%가량.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내려가는 무슨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려가는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가격을 좀 낮추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유류세나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낮추는 요인. 그래서 뭐 그 정도가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방 요인들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민정 기자님. 총재님께서 그 간담회 하실 때 물가의 경우 베이스라인 전망에서 상방 위험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 오늘 성장률 전망 이제 하셨는데 수출 관련해서 주요국 성장세 약화로 수출 증가세 둔화를 예상하면서도 이제 IT 부문의 수요가 이를 완충할 걸로 이제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출이 성장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하고 오늘 총재님이 물가 상승 압력을 강조하셨는데 그 거리두기 해제로 수요 측 압력이 증가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요 측 요인하고 공급 측 요인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각각의 요인 중에 어느 요인이 최근 물가의 상승 압력을 더 크게 미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그러니까 물가의 상방
압력을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베이스라인 전망에서 상방 위험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구체적인 설명이 예.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은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의 어떤 봉쇄 조치나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금 어떤 뭐 물가를 원유나 곡물 가격을 움직이는 그런 이벤트들이 저희가 한 연말경에는 좀 수그러진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희가 봤던 대로 이렇게 좀 연말경에 좀 수그러지면은 지금 저희가 본 베이스라인인데 만약에 그때가 겨울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더 수그러지지 않고 하면은 겨울철이니까 당장 그 석유가 뭐 에너지 가격이 당장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상방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세계 곡물 가격인데 곡물 가격이 지금 뭐라고 하죠? 지금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각국에서 뭐 지금 수출도 제한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남미 어떤 그런 곡창지대에서 지금 기후 변화 등으로 또 작황이 부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물리면서 신약 가격을 더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게 일파만파로 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식품으로도 가고 또 뭐 외식비로도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좀 약간 염두에서 좀 약간 상방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수출 같은 경우를 상방 요인으로 해석해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지난번 전망하고 이번 전망하고 수출 사이드에서 가장 큰 견해의 차이가 중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이 워낙 중국하고 지금 많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어떤 봉쇄 조치에 따른 중국의 성장세도나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생산 차질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수출하고 맞물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 수출이 좀 제약을 받지 않냐, 약화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반도체 수출이 지금 좋은 것은 분명히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좀 어떤 수출을 상방 요인으로 보기는 좀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이야기했는데 대외 요인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봉쇄 조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상방보다 하방 리스크가 더 큰 것 같고 그 반대로 저희가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타나는 어떤 거리두기 해제 부분하고 그러니까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부분하고 추경 그 부분은 대내 요인들은 오히려 더 상방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비 전망을 보시면은 저희가 한 0.2%만 소폭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카드 데이터나 뭐 사람들의 이동성 지표를 이렇게 볼 때는 소비가 저희가 봤던 것보다는 약간 더 셀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약간 지금 보수적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수출보다는 상방 리스크는 소비에 있고 그리고 어떤 성장의 드라이버 지금 2분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성장의 동력이 수출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성장의 동력이 소비다. 그렇다면 그 성장의 동력 부분에서 약간 상방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을 이렇게 한번 나눠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수요 측, 공급 측으로 이렇게 좀 꼬리표를 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굳이 나누자면은 그 식료품하고 에너지 관련된 것을 공급 측 요인이라고 보고 나머지 코어하고 관련된 것을 수요 측 요인이라고 보면은 한 절반 정도 뭐 그 정도로 지금 뭐
기여도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물가팀장이 와 있는데 좀 더 약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저희 조사국장께서 말씀하신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을 갖다가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이렇게 이리적으로 참 규정하는 방법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법은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에너지 식료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급 측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 그거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이제 수요 측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제 하죠.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4월 같은 경우에 이제 4.8%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 식료품 에너지의 기여도가 한 2.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식료품 에너지 제외된 게 한 2.4가 되니까 아까 국장께서 한 반반 정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별로 이제 조금 어떤 대내 요인, 대외 요인 같은 거 보면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중국의 봉쇄 조치 등에 따른 어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이런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외에서 오는 거지만 조금 아무래도 좀 공급 쪽 요인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어떤 수요 증대에 따른 어떤 수요 측 물가 압력 증대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수요 측 요인이고 그렇지만 그런 공급 측 요인이 또 수요 측 섹터로 또 이렇게 뭐 스피로버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2차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또 전이되는 것도 있고요. 뭐 재료비 상승을 통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이리적으로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방금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성원 기자님. 네, 아까 그 총재께서 간담회에서 그 추경이 올해 한 0.2에서 0.3% 정도 성장률을 높이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0.1%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는데요.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그 59조 규모 그 추경 효과가 반영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올해와 내년 그 연간 국제 유가를 어느 수준으로 가정하셨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향후 경제 전망에 있어서 최대 변수로 그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라고 보면 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 기자님 질문 세 가지 주셨어요. 일단 추경 효과를 이번에 반영을 했느냐? 예,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그 59조 이제 발표를 했고 지금 그 프로세스 진행 중인데 저희가 거의 뭐 이거 숫자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에는 0.2에서 0.3을 반영했고 물가에 0.1%포인트를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하고 내년에 유가를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는 그 저희가 원유 도입 단가 기준으로 그 올해 연평균 102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연평균 93달러. 근데 이게 무브먼트가 중요한데요. 2분기가 저희가 한 107달러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4분기에는 한 99달러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좀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식의 그 움직임을 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도 93달러라 하더라도 이게 코로나 이전에 한 70달러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 이어진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망의 전제 중에서 국제 유가하고 곡물 가격이 중요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물가 측면에서는 예스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뭐 그 4.8% 저번에 뭐 4월달에 나온 것 중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된 게 절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가정하느냐 또 세계 식량 가격의 흐름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물가 흐름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2월 전망 때보다 지금 상당히 물가 상승률을 높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2월 전망에는 국제 유가를 저희가 85달러로 봤는데 이번에는 102달러로 한 20%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물가가 저희 전망치가 상당 부분 올라가는 게 됩니다. 거기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물가 중에서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국장이 좀 초반에 자세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긴장과 제재가 계속되고 그 이후에는 좀 완화될 걸로 본다는 것도 이제 성장의 어떤 중요한 전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의 상황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까지는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봉쇄나 그런 게 완화가 계속 될 거라는 전제를 했고 그게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성장과 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국제 유가 여쭤봤던 게요. 그 두바이 유가라든가 이 도입 단가는 제시를 하셨는데 혹시 두바이 유가에 대해서 두바이는 2달러씩 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유 도입 단가는 그 거래 비용이랑 그런 것들이 또 더 플러스 되니까요. 2달러씩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두바이는 연간 100달러 올해가요. 그리고 91달러 내년에는 평균이요. 예. 데일리 일나 기자입니다. 그 물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임금 인상에 따른 그 2차 효과가 그 지난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대기업이나 이런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임금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 같은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혹시 뭐 전제 같은 걸 물가 전망에 이번에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아마 보고서를 냈었죠. 거기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상 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임금 상승률도 좀 높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로 파급되는 정도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임금 물가의 어떤 그 연쇄적인 상승 작용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면은 이게 그 임금에도 영향을 주고 다시 임금이 또 물가 영향을 주는 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라이프엑스의 오준희 기자입니다. 그 GDP 갭은 플러스로 전환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앞으로 플러스 갭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물가 전망의 상하방 위험 측면에서 상방 위험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지금 맞는지, 상방 요인이 있다가 아니라 상방 위험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 기자님 GDP 갭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망을 하고 다시 한번 재추정을 했습니다. 잠재 GDP를요. 그랬더니 잠재 GDP는 지금 2% 내외로 추정이 되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요. 그리고 GDP 갭은 마이너스 갭이 해소되는 게 상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난 4, 4분기가 전기 대비 GDP가 1.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 4분기도 0.7%로 저희가 봤던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실제 GDP가 더 높아지면서 GDP 갭이 레벨 기준으로 이게 같이 맞물리는 시점이 나옵니다. 상반기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올해 성장률을 2.4%로 보니까 증가율상 잠재는 2%로 가고 실제 GDP는 2.4 그리고 내년에도 2.7로 가고 내년에는 2.4로 가니까 이제 GDP 갭이 이제 플러스가 확대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상방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 상하방, 그러니까 이런 상방 위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전망의 위험상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보고 계신 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 말씀대로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로 이렇게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하방 리스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되게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하방 리스크보다는 크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